성종시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492년 명홍 제5년 대성부 유수 유순이 병으로 장문을 올려 사직하니 경직으로 바꾸도록 명하였다. 성종시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래기를 형조판서 이계동이 북정 일기의 착오된 것을 개정하기를 청하자 따르셨는데 이는 정자당이 제멋대로 일기를 보였기 때문에 이계동이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계동이 무슨 연유로 그 착오를 알았겠습니까? 성상께서 재상이 아랭까닭으로 혹시 착오된 것이 있다면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시어 신등에게 물으시기에 신등도 또한 성상의 하교를 옳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사관이 기록한 것을 만약 대신이 얻어보고 고칠 수 있다면 그가 아뢰는 일이 혹시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있을 경우 물러가서 반드시 다시 생각하고 모두 글을 쓰게 하려고 할 것이니 그런 조짐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계동이 그날 아랜 바는 사관이 들은 대로 써서 신등에게 보인 것입니다. 정자당이 기록한 것이 비록 사관이 기록한 것과 문세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은 같으니 정자당의 일기는 비록 고친다 해도 사관이 쓴 것은 어찌 다 고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초를 고치는 것은 과연 뒤에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계동이 마침 북정 일기를 보았기에 그 잘못 쓴 것을 알고 고치려는 것이다. 뒤에 재성이 무슨 연으로 사초를 얻어보면 만약 사초를 내보인다면 사관은 마땅히 그 죄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내 일찍이 그 일기를 보니 내가 한 말을 혹 쓰지도 않기도 하였고 혹 하지 않은 말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곧 신실한 것을 전하여 추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단지 그릇된 곳만을 고치자는 것이지 사초 전체를 내보인 것이 아니니 고친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느냐 하였다. 우성지 권경이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김응보의 죽음에 대하여 물으시기에 신이 이기동과 같이 앉아서 정자당을 불러 일기를 갖고 와 다만 김응보의 죽음의 기사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동의 아랫말에 들으면 이는 반드시 정자당이 사초를 내보인 듯합니다. 나라의 역사를 사사로이 남에게 보이는 것은 그 죄가 적지 않으니 청컨대 국문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초를 내보인 것은 진실로 당치 않은 일이다. 잘못 범한 죄 또한 작지 않으니 사무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8일 기현 첫 번째 기사 이계동이 와서 아뢰기를 앞서 김응보가 어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의 전설의 연유를 호소하자 그 연유를 물어보라고 명하시고 인하여 전교하시기를 과연 군사가 온전히 돌아왔다면 김응보는 어찌하여 전사한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신이 이 일로 인하여 북정일기를 고하여 보니 허희는 본시 울지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울지로 넘어 들어갔다고 쓰여 있었으며 집을 불사를 때 보낸 2, 3인의 성명도 잘못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이 그때 즉시 깨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뒤에 신이 종정한 야인들의 농공의 일로 빈청에 나아갔다가 정자당을 불러 묻기를 전에 일기를 보니 잘못 착오된 것이 있었는데 그 초고를 얻어볼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정자당이 즉시 가져다가 보여주었습니다. 북정 일기는 신이 승기나 정자당과 더불어 같이 기록하였던 것인데 한림 등이 포편이나 시비를 담은 사초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자당이 내보였고 신도 또한 본 것인데 지금 정자당을 국문하라 명하셨으니 신도 대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억지로 사초를 본 것이 아니고 정자당도 경에게 아부한 것이 아니다. 곧 우연히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사초를 내보인 것은 대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정자당만 공문하는 것이니 경은 되하지 말라 하였다. 기사관 김효관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북정 일기의 착오된 것을 이계동이 고쳐 쓰기를 개청하자 명하여 고치도록 명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계동은 본시 개정을 청할 수도 없으며 성상께서 또한 개정을 윤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개정이 들어와서 아랠 때 승지 주서들이 입시하여 그 일을 상세히 듣고 물러나서 주서가 초창해 가지고 모든 승지에게 보이면 승지가 다시 감교하여 단자를 써서 들어가 아랜 뒤에야 책에 넣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독 정자당의 죄만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재상들이 사건을 알은 뒤에 물러나서 다시 생각하되 만일 착오된 말이 있다면 사관이 정직하게 쓸까 두려워 마음속으로 보고자 하여 사초를 청하여 보고는 말하기를 아무 사건은 내가 아랜 바가 아닌데 썼고 아무 말은 내가 아닌 것인데 쓰지 않았다고 분분하게 개정하기를 청할 것이니 그러한 풍조는 조정시킬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계동이 말을 어찌 다 믿으며 승지 주서가 상세히 듣고 기록한 것이 어찌 다 잘못되었다 하여 고쳐 쓰도록 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계동이 국사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잘못 쓴 인명을 고쳤을 뿐이다 하고 이 계동에게 전교하기를 옛날 한나라 때 공신이 서로 공을 다두어서 공을 정하여 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본래 울지를 넘어가지 않은 자가 도리어 내가 울지를 넘어갔으니 오랑캐를 토벌하는 데 공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디에 의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고정해 보겠는가. 그러나 사초를 고치는 것은 패풍이다. 전체의 글을 고칠 수 없으나 성명을 잘못 고쳐 쓴 데에는 표지를 붙여서 고쳐 쓰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그 일기 속에 허종이 정유지, 엄기손, 허희를 나누어 보내어 적의 집을 불살랐다 등의 말이 있었는데 이 계동이 엄기손, 허희의 이름을 삭제하고 왕종신을 써서 아랜 것이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강겸이 아뢰기를 선승과 도승의 법을 재상들이 모두 이르기를 선왕의 법이라 고칠 수 없다고 하나 대저 제왕의 도에는 때에 따라 손익하는 것이 있어 비록 선대의 법이라 할지라도 폐단이 있으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단의 도가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가 있음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조위에게 물었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군액과 중의 무리를 놓고 그 많고 적은 것을 비교한다면 중은 몹시 많고 군액은 몹시 적으니 도첩이 없는 자는 마땅히 철저하게 수색하여 정력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승과 도승은 곧 선왕의 법이니 갑자기 고칠 수 없고 도첩이 없는 중에게 정력하는 것은 내 이미 유지를 내렸다 하였다. 우성지 권경이가 말하기를 신이 덕건대 모든 도에서 바야흐로 중도를 수색해 찾고 있으므로 모두 서울로 피해온다고 합니다. 청간대 한성부로 하여금 추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공추하여 돌아갈 것이 없게 되면 장차 변하여 도적이 될 것이다 하였다. 강겸이 말하기를 상상케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도첩이 없는 중을 정략한다면 중의 무리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외방에는 문자를 해독하는 자가 적으니 비록 다른 중의 도첩을 가지고 관차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찌 그 진위를 알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만약 도승법을 혁파해버린다면 중의 무리는 자연히 멸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도승법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만약 감사와 수령이 능히 내 뜻을 받들어 행한다면 이 폐단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금토관 권유가 말하기를 부잣집 자식들은 정전을 용이하게 갖추기 때문에 모두 도첩을 얻어 줌이 되지만 군사의 무리는 모두 가난하고 공궁해서 노역을 지탱하지 못하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데 이르는데 만약 중을 군역에 정속시킨다면 군역이 장차 날로 넉넉해질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궁궐도 수축하지 않고 사사도 창간하지 않는데 중들이 무슨 연유로 도첩을 내는가? 낙산사의 일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선왕조 때 도첩을 받은 자는 지금 필시 없을 것이니 감사 수령이 도첩을 점검하면서 그 나이를 상고하고 용모를 살핀다면 곧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아래 사람이 반드시 본받는 법인데 내 이미 이단을 숭상하지 않으므로 공경이야 모두의 그 좋아하는 숭상함도 반드시 같을 것이므로 비록 도처법이 있다 하더라도 해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하니 지평 유경이 말하기를 지금 중이 되려는 자는 화복설에 현혹되어 그 도를 닦으려는 자가 아니고 모두 군역을 피하려는 자들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권경이가 아뢰기를 세자께서 오로지 경서만을 읽으시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17세인데도 아직도 물리를 해독하지 못하십니다. 더욱이 고금의 칠함의 자취를 세자께서 더욱더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니 모름지기 먼저 사설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물리도 또한 쉽게 통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영의정이 일찍이 이르기를 춘추를 일으키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나도 또한 춘추는 선악을 포겸한 글이며 치랑과 득실이 담겨져 있으니 이 또한 역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자가 시경을 다 읽기를 기다려 춘추를 읽히겠다 하자 권경이가 말하기를 호전은 은미한 말이 많이 있고 좌전은 굴곡이 많아 읽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쉽고 사략을 읽게 하면 문리를 쉽게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시독한 강겸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이 군왕이 되어 춘추의 의를 통달하지 못하면 가장 악한 죄명을 쓴다고 하였으니 춘추를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제의 말이 옳다 하였다. 권경이가 말하기를 배우는 자는 비록 스승에게 수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와 더불어 강론하고 변석한 뒤에야 사리를 통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서영화는 단지 구두만을 떼어드리고는 다시 강론이나 변석을 하지 않고 있으니 청근대 조강과 주강에는 경서를 진강하고 석강에는 십구 사략을 진강하되 빈객 및 서영관이 세자와 더불어 강군문하고 논란하다가 세자께서 풀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다시 서로 강론하면서 은미한 말과 오묘한 뜻까지 모두 정밀히 해석하여 세자로 하여금 이해하고 통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 아랫말을 서영관에게 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도원수 이극균이 그가 데리고 있는 우후 오서우 및 화포 감력관 장처지 송호 등이 모두 병이 있어 방하는데 합당치 않다고 올려보내고 이어서 치기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만약 모든 장사와 군관이 병이 있으면 의뢰 품하고 올려보내는 것인데 이제 취품하지 않고 마음대로 곧 올려보내었으니 불가하지 않느냐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취품하지 않고 마음대로 곧 올려보낸 것은 사체에 크게 잃은 것입니다.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진에 임하여 적을 방어할 때라면 군왕의 명이라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찌하여 취품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를 내려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윤민 등이 자자를 올려 선승 도승의 법과 계문한 뒤에 중을 수금하고 사찰에 소금과 쌀을 지급하는 등의 법을 폐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침 등이 상소하기를 현성한 군왕은 대대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도가 크게 행하여지는 것은 반드시 마땅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어진이를 존경하시고 도를 즐기시며 선을 좋아하시는 것을 게을리 아니하셨으니 들으시는 바는 다 바른 말이었고 보시는 바는 다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우치거나 방탕하거나 간사하거나 편벽된 말들을 물리치시고 그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었으니 전하께서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셨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법을 고치지 않고 버려야 할 패단을 버리지 않으시니 양종과 원각사가 학군과 한도성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불당, 복세암, 영굴사 등 사찰의 중에게 밥을 먹이는 비용 등이 소모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시험하는 법은 문무의 제가와 함께 예조에 속하고 있으며 주지의 선임도 공경의 재배와 더불어 전조에 같이 맡겨져 있습니다. 또 계문한 뒤에 수금하며 사찰의 수색을 금지하는 것 등은 모두 정치를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지만 중에게 도첩을 지급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이르러서는 그 해독이 더욱 심한 바가 있습니다. 군졸은 나라의 조아로서 그들에게 의탁하여 안으로 시위하고 밖으로는 외적을 방하는 것입니다. 대저 위험한 것을 버리고 편안한 대로 나아가며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수고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국노 시석의 위태함이 어찌 임금과 범호의 안의 편안함만 하며 풍상 속에서 변방을 방하는 수고로움이 어찌 밥 깔지 않고 먹고 배 짜지 않고 입는 안이란만 하겠습니까? 한 집안이 함께 일하여 몇 년만 근로하면 좋게 30필의 배를 마련하므로 이를 관에 바치고 그 첩만 받게 되면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세월을 허랑하며 보내어도 평생 동안 노역 없는 백성이 되어 처자를 데리고 진한 술에 취하고 신선한 고기를 배불리 먹는 등 뜻과 같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계책이 어찌 편하고도 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곧 상문의 법이니 간사한 백성들이 부역을 도피하는 연수로 만드는 데 꼭 알맞은 것입니다. 중의 무리가 번성하면 군액이 줄어들고 군액이 줄어들면 변방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며 변방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며 국세가 허약하게 될 것이니 어찌 몹시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자의 변방에 근심할 만한 일이 없어서 조야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병난을 보지 못하였는데 전일북전의 거사 때에 날이 바야흐로 매우 추웠으므로 수만의 무리가 공격하고 거친 벌판에서 노숙하였으므로 향리로 살아 돌아온 자에게 친척이 함께 치하하였으니 백성들이 더욱더 병졸이 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며 중이 되는 것이 가장 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늘 정전을 바치는 자가 전보다 몇 배나 늘어났다고 들을 것 같은데 백성들이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이에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이제부터 아비는 그 자식을 가르치고 형은 그 아우를 가르쳤어. 전답과 집과 속까지 팔아 정전을 마련하여 중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비록 날마다 1,100에 이른다 해도 이 법이 고치지 않는다면 끝내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점차 다스릴 망정 갑자기 계획할 수 없다고 이런다면 바야흐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오히려 성령께서 몸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데 힘입어 공경대부가 그의 향방을 알고 있기에 상리를 행하는 집에서는 부도를 쓰는 자가 드물고 도를 담론하는 선비는 성로를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니 이때를 타서 고치지 않으면 끝내 고칠 만한 때가 없을 것입니다. 무릇 그 화환을 없애지 않고 그 화환이 스스로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불길이 원야를 태우는 것을 미워하면서도 박멸을 가하지 않고 불이 스스로 멸할 것이라고 이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논의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조종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에게 도첩을 주어서 중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중이 되는 길을 검절하는 길이다라고 하니 그 미봉하고 부해하는 것이 여러 신하들의 말을 막고 전하의 뜻을 굳게 함이 더욱 심합니다. 저 사람들이라고 어찌 성인의 글을 읽지 아니하였으며 성인의 도를 배우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 몸이 낭묘에 있고 직책이 보조하는 자리에 있으니 도로서 임금을 섬겨야 할 것이지 마땅히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극이 득건대 다스림이란 도가 같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정사란 속을 혁파함으로써 비롯된다고 하니 제왕의 법은 그때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그 고금의 통이입니다. 또 근래의 일로 말씀드리더라도 을사년 대전의 범량천이란 주목의 제도는 그 문이 말이 되니 시세와 인정에 따라 또한 변동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였는데 유독 이 도승의 들의 일만은 금석같이 지키고 사시같이 행하시니 전하께서는 조정의 뜻을 이어서 왕업을 전해가는 효가 된다고 여기십니까? 국가에서 이미 백성들에게 도첩을 주어 중이 되는 것을 허가해 놓고 그 도첩이 없는 자를 금한다면 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도첩을 받고 중이 되도록 권장하는 것이니 이것이 원숭이에게 나무에 오르도록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중들이 도첩 없는 것을 검하는 것이 어찌 그 도첩을 받은 자까지도 아울러 검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신들이 비록 어리석긴 하나 어찌 감히 고금을 살펴보지 않으며 사의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한갓 중정을 넘고 시속을 놀라게 하는 논의를 주장하여 선왕의 법을 변경하려고 하겠습니까? 진실로 성명하신 임금의 나심은 드물고 할 만한 때를 만나기는 어려우니 지금 고치지 아니하면 뒤에 누구에게 바라겠습니까? 이 권권한 회포를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나라에 일이 있으면 그 대책을 경사와도 의논하고 서인과도 의논하였습니다. 지금 대감과 시종들이 모두 계획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제보의 논의만 아직 갖지 않으니 원컨대 신등의 말을 가지고 널리 조정해 의논하게 하시어 구보 공론을 채택하시고 강한 결단을 내리시어 도첩을 주는 것과 계문한 뒤에 수금하는 것과 시험에 선발하는 모든 조항을 고치도록 명하시어 인심이 더욱 바르고 교화가 더욱 밝아지며 군액이 더욱 증대하고 변비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하시며 우리의 도가 더욱더 다행해질 것이고 국가도 더 다행할 것입니다. 영도령 이상 및 의정부 6조 한성부의 의논을 하고 명하였다. 임궁은 도가의 사원을 말한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경자 7번째 기사 서부명 도원수 이극균이 치게 하기라. 이달 25일에 적병이 벽동군을
돌입하여 성을 포위하고 또 성 밖에서 백성의 빈집을 불살랐습니다. 이에 조전장은 서문으로, 권관은 남문으로 병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는데 적병으로 화살에 맞은 자가 20여인이었으며 적병은 약 1천여기쯤 되었고 힘써 싸우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신은 적들이 반드시 우리의 태만한 틈을 타서 다시 올 것을 염려하여 가벼운 병력을 인솔하고 곧장 벽동으로 향하여 불의 변고에 대비할 것입니다. 아니 영돈용 이상 및 의정부 병조에 의논하라고 명하고 이내 전교하기를. 적이 이익을 보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다시 진입해 올 것이다. 장사 중에서 한 사람이 10사람을 당해낼 만한 자 5인을 선택하여 변방의 모든 진을 모아 기필코 적을 섬멸하고자 하는데 이제 비록 재상에게 의논하게 한다 하더라도 더욱 변방의 방비를 엄중히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우성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지금 북으로 불러올린 군관은 모두 젊고 용맹한데 이 무리가 다 오게 되면 아마도 방어가 더욱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차근데 그대로 머물러서 부방하도록 하되 만약 군관들로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고통이 된다면 천천히 50인을 가려 파견하여서 수자리를 대신 지키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이줄, 양기손, 정은부, 구전, 허함을 파견시켜 부고할 사람과 아울러 함께 수자리에 머무르러 지키게 하라 하고 이줄 등에게 전교하기를. 건주 야인이 우리와 원하는 맥광상 보복하려고 하더니 이제 군사를 일으켜 성을 포위했었는데 만약 강한 병력으로 그 함노투기를 공격하였더라면 저들이 반드시 북방으로 달아났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포위를 푸는 데는 화참하는 것이 없으니 이를 도원수에게 말해 주도록 하라. 국가에서 그대들을 기른 것은 위급할 때 쓰려고 함이니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각기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라 하고 또 글을 내려 이 극견하게 유시하기를. 내가 듣건대 도적들이 벽동에 들어왔다고 하니 실로 우려되는 바이다. 이 도적들이 이를 가며 보복하려고 하니 형세로 보아 반드시 자주 침범할 것인데 침입해 와서는 하루도 끝까지 힘써 싸우지 않고서는 곧 군사를 끌고 물러갔으므로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지금 정의한 사졸들이 강위에 많이 모여 있으니 만약 적이 왔을 때 섬멸하지 못하고 마필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나라에 수치를 끼칠 뿐 아니라 오랑캐들에게 우리를 모만하는 마음을 낳게 할 것이다. 경은 나의 생각을 체득하여 장사를 통솔하고 격려하며 기계를 예리하게 정비하여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61관 성종 23년 1월 29일 경자 8번째 기사 시면은 의논하기를. 연변은 아직 지금 해빙이 되지 않고 있으니 잠깐대 황해도 및 본도 내지의 건장한 병조를 뽑아보내어 대비하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도원수가 이미 방비를 더하고 있으므로 멀리서 다시 재단할 계책이 없으니 잠깐대 모든 진에 유시하여 한마음으로 수자리를 지키도록 하소서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도원수가 임시 조치하고 있을 것이나 적의 세력이 가볍지 않아 비록 물러갔다 하더라도 동서로 충돌 공격하는 오랑캐의 정황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정근대 모든 진으로 하여금 청량하고 기다렸다가 저쪽의 강약을 관찰하고 나서 기회를 텀타 공격하게 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도적이 벽단으로 향한 지 지금 이미 5일이 지났으니 만약 다시 싸우게 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의당 첩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병력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왔으니 그 형세가 여기서 오지 못하면 저쪽에서 나야 할 것입니다. 주객의 세가 이미 다르니 도적들이 스스로 와서 죽음을 보내는 격이므로 성을 지키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이격균에게 유시하여 정의한 기병을 인수하고 가서 습격하여 죽이고 쫓아내도록 하소서 하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도적들이 병력을 크게 일으켜 왔으나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니 형세를 보아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본도의 이속이나 백성 가운데 용맹한 사람을 뽑아 각 요해지에 나누어 주둔시켜 방수를 돕도록 하소서 하고 한 지역 여자신 김수송은 의논하기를. 방어의 모든 일은 도원수가 반드시 조치할 것으로 생각되어 별달리 멀리서 재단할 계책은 없습니다. 참컨대 조전장과 서울의 군사를 독촉해 보내고 그 앞서 간 군관 100인 중에서 응당 돌아올 50인까지도 아울러 머물면서 방어하도록 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모든 진의 방수를 도원수가 일찍이 이미 조치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비록 대거해 왔으나 또한 이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장차 얼음도 풀릴 것이니 단지 착고만을 조심스레 하면서 임기응변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주시로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경자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신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신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여석 헌납정탁이 도승법을 혁파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추하위에 물었다. 영사 홍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의 무리들이 패단은 과연 아랫바와 같습니다. 다만 선왕의 법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 경중을 참작해서 고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다. 비록 선왕의 법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좋은 법이 아니면 무엇이 고치기 어렵겠는가. 그러나 은밀히 숨어서 종노릇 하는 자도 또한 많으니 만약 출세하게 된다면 그 패단이 필시 사찰을 비워버리게 하는 데 이르러 돌아갈 곳이 없게 할 것이므로 장차 궁한 나머지 도둑이 될 것이다. 근자에 듣건대 외방에서 중도를 철저히 조사함으로 서울로 많이 올라온다고 한다. 중도 또한 우리 백성인이 소유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다만 양계에 병고가 있어 정군하기를 끓여 많이 도망해 중이된다고 하니 과연 대간의 말과 같다면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김여석이 말하기를 비록 중이되는 것을 금한다 하더라도 도승법을 혁파하지 않으면 어찌 능히 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법이라 차마 갑자기 고치지 못하겠다 하자 시간관 김은기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군역을 끓여서 중이되는 자가 매우 많은데 도첩을 낸 자는 모두가 부유하고 실속이 있는 사람들이니 이들로 군부를 충당하면 어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검토관 강호는 말하기를 중의 무리를 추세하는 것이 과연 소유스러우나 만약 도승의 법을 혁파해버리면 소유스러운 데 이르지 않고도 중이되는 자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특징관 이칙은 말하기를 비단 종정하는 것만을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군 보이는 노역으로 징발하는 것이 더욱 심하여 가난한 자는 전택과 우마를 죄다 팔아 보상하고는 이내 그 생업을 잃고 헛되져서 중이된다 하니 중의 무리가 많은 것은 오늘날보다 심한 때가 없습니다. 도승이 비록 선왕의 법이라 하나 후세에서 반드시 이 법을 무너뜨렸다 하여 기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은기가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그 도를 알아서 즐겨 중이 되겠습니까? 저들이 모두 존경하는 것을 끓이기 때문입니다. 하자 김여석이 말하기를 군부가 면포를 내어서 호수에게 바치는 것이 1년에 거의 30필에 이르나 도성의 정전은 15필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을 가지고 종신토록 한가롭게 놀게 됩니다. 이것이 중인되는 자가 많은 까닭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부를 깊이 하여 서로 이끌어 중이 된다면 이는 마땅히 거무해야 한다 하였다. 김여석이 말하기를 이제 모든 도에 그를 내려 중을 추세하는 연호를 물으시게 되면 듣는 자가 아마도 주의를 다스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나에게 취품하지 않고 독단의 차원을 정하여 승려를 조사하고 사찰을 수색하여 소유를 이루고 있으니 지금 만약 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반드시 배단이 있을 것이므로 다만 묻기만 할 뿐이지 죄 주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칙이 말하기를 홍수에 설치는 병구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서계에 사변이 있는데도 모두 편한 활을 들고 있으니 반드시 예사로 여기고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차근대 이를 추문하여 죄를 주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 적심하여 국문토록 하였다. 군보는 정병을 돕기 위하여 둔 조정이다. 원래는 병력을 면제하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에 노동력을 제공하려 했으나 후에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역을 면제주고 그 대가로 삼배나 무명 따위를 받아들였다. 군역법인 성조시록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신축 세번째 기사 장례원 사이 신필 등 5인이 연대하다. 성조시록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신축 네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재신이 와서 아뢰기를 그늘에 글을 내리시어 중의 무리를 추세하는 연유를 물으셨는데 대저 법을 어긴 중은 매월 월말에 추세할 일을 이첩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군보 및 수군, 나장, 주례 등 고역에 시달리는 무리들로서 도피에 숨어 중이 되는 자가 잠은 많아 이를 신에게 소송해오는 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신이 지난해 법을 어긴 중을 추세한다는 일로 글을 내린 바 있고 또 중이 되는 자가 그 부모도 아울러 죄로 결단한다는 일로 유시를 내렸기 때문에 신이 순행할 때에도 항상 스스로 검속해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재의 수령들이 능히 추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차사원을 정하여 추세하였으며 또 소유스러울 것을 염려하여 사찰의 삼보 및 윤화성을 시켜 도첩 없는 중을 수색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독단에 금하는 것을 불가하며 그 금성절목을 지금 바야흐로 의논하고 있으니 경은 공경이 이 법을 받들어 행할 따름이다 하였다. 성교시로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신축 5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오순이 치게 하기를. 건주 이하인 일산 여기가 와서 백단을 포위함으로 첨절제사 박산이 더불어 한참 동안 싸웠는데 적이 비로소 물러났습니다. 마침 안주 목사 김언경이 병조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자 박산이 김언경으로 하여금 군사를 숨겨가지고 먼저 호조리로 가서 적의 길을 막도록 하고 박산이 드디어 힘껏 싸워서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다시 추격하여 호조리에 이르렀는데 김영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통화동에 이르러서 비로소 도착하였으므로 서로 더불어 싸우다가 날이 저물 무렵에 이르러 돌아왔는데 바야흐로 한창 싸울 때 적이 호조리 연대에 이르자 총통 4개, 창 2자로 두무 3개를 빼앗았고 반면 연대군의 3인의 소재를 잃었습니다. 하니 영도령 이상의 정부 육조 및 형조 판서와 의논하라고 명하고 이내 정원에 묻기를 저기 하루 사이에 벽동을 포기하고 또 벽단을 에서 싸웠단 말인가? 하니 정원의 사례기라 그 날짜와 시각이 같으니 필시 군사를 나누어 진입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계속 침입했구나. 선조시로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신축 6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갔다 병고를 앓은 사람 김의석을 인견하고 서로 접전한 상황을 묻고 활골화살 및 옷 등을 하사하였다. 권경이가 아뢰기를 적들이 변방을 침범함에 있어 원수가 있는 곳을 피한 것은 반드시 먼저 탐정한 뒤에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오랑캐들이 우리말을 알지 못하는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영안도 성저 야인이 사미로 많이 옮겨가 살고 있으며 저들이 우리나라 언어에 밝기 때문에 필시 몰래 마을로 들어와서 알아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를 알고 잡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원수에게 글을 내려 묻도록 하라 하였다. 권경이가 말하기를 도적이 병력을 나누어 진입하였다가 이득을 못 보고 돌아갔으니 필시 다시 올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 와서 노략질할 것은 의심할 것도 없다. 다만 모든 진해 군사가 적기 때문에 도적을 막지 못할 것이 염려되니 서울에 군사를 더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자 권경이가 말하기를 병력이 넉넉하면 위급한 경우에도 가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심해 등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벽단의 사건은 앞서 논의해서 이미 다 하였으므로 굳이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유독 이계동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도적들이 침범해올 것을 알고 미리 장사를 파견하여 방수를 신중히 하고 공고하게 하여 산책의 실수가 없었으니 그늘에는 도적들이 이익을 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 도적들이란 본시 오합지중으로 그들이 와서 변방을 침범한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지 않아 파해버리기 때문에 비록 원병을 보내더라도 시세로 보아 권하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조전장과 경군으로 교체할 자를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해서 방어를 돕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날래고 용감한 자를 뽑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자 윤필상은 말하기를 지금 강의 얼음이 아침 저녁으로 풀리고 있으니 경군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고 이철계는 말하기를 그도의 이속과 백성의 양천을 막론하고 날래고 용감한 자를 뽑아서 잡색군으로 정하여 방수를 돕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의 얼음이 비록 풀린다 하더라도 도적들이 만약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와서 동서로 충돌한다면 어찌 의외의 환란이 없으리라 보장하겠는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세력이 있으면 적이 온다 하더라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본도의 유서를 내려 잡색군을 선발해 정하게 하고 또 무죄가 뛰어난 자 10인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다. 심해 윤필상 이철계는 모두 말하기를 군 외의 일은 그 책임이 원수에게 있는 법이니
만약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더 정할 것인데 매양 소식을 듣고서 곧 병력을 증가한다면 옳겠습니까? 하였다. 경주에서 또한 아뢰기를 용사를 줄여서 보내면 시위가 반드시 허술해질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조석으로 변보가 이르고 있으니 마땅히 그때 임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잡색군은 기병, 보병, 수병, 속고군 이외의 잡종 임무를 맡은 군인이다. 세조 13년 1467년 3월에 중앙관의 서리, 복례, 서울의 오부, 방리의 사람으로 편성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신축 7번째 기사. 이 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서적이 매양 외롭고 약한 성만 침범하고 주장이 있는 곳은 한 번도 감히 범하지 않으니 적이 반드시 사람을 시켜서 우리의 허실을 정탐하고는 감히 도량을 자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랑캐가 본래 우리 말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 오진을 알겠는가? 성제의 야인으로 우리의 말을 아는 자가 삼이 많이 옮겨서 가서 살고 있으니 적들이 필시 이 무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을 입고 몰래 내지로 들어와서 어리석은 백성과 서로 말하게 하였을 것이니 이내 우리나라의 일을 물어 변방의 효시를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변장으로 하여금 이를 체포하게 하고 강변의 군사나 백성으로서 능히 체포해 고하는 자가 있으면 중한 상을 줄 것이니 이를 널리 요시도록 하라 하고 또 하서하기를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이 비록 제왕이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기는 하나 계기에 임하여 적을 제어함에 있어 중전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군중의 마음을 통일할 수가 없다. 이제 도적의 형세가 바야흐로 강성하고 오랑캐의 기마가 충만해 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군번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난번에 이런 뜻으로 이미 경에게 유시하였지만 혹시 사졸들이 회의하여 기회를 잃을까 두려우니 모름지기 거듭 군법을 밝혀서 내가 고뇌를 나눠 맡긴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신축 8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여섯 등이 상소하기를 국가에 도승을 허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양민으로 중이 되는 자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변방이 편치 못하여 바야흐로 한가한 백성을 모아 군사의 보인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부모된 자 누가 자제로 하여금 갑옷 입고 병기를 들고 사지로 향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정전을 가지고 도첩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전일보다 갑절이나 늘어나고 있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선왕께서 이이에 구에 되시어 예법이라 하여 고치지 않으시니 대저 선왕의 좋은 법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나 진실로 현실에 합당치 않다면 이를 고치기를 마땅히 불에 타는 것을 구원하고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듯 겨를이 없을 것 같이 하여야 하는데 어찌 고식적인 언론을 믿고 무궁한 우환을 끼치시려 하십니까? 옛 사람이 하나에 이르기를 정치란 세속을 고침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고 또 하나의 때에 따라 맞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중이 군국에 유익함이 없음을 이미 아시면서도 도성 등의 법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으시니 비록 금방하는 조목을 세운다 해도 한낱 농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장정하신 결단을 내리시고 이에 구애하지 마시어 여러 해가 된 이 법을 길이 폐기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신축 9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김은기가 아뢰기를 외방에 사는 백성들이 사민을 지킨다는 영을 잘못 듣고는 옮겨가는 것을 꺼려서 만약 선음이 있기만 하면 비록 첩자라도 앞다투어 서로 혼인을 맺고 있으니 차근대 좋은 한자를 주문하여 죄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일 임인 첫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벽돈의 접전에서는 우리 군사로서 칼에 다친 자가 1인 화살이 맞은 자가 17인 죽은 자가 3인이었고 말을 빼앗긴 것이 7필 화살을 맞은 것이 4필이었으며 벽단의 접전에서는 우리 군사가 3인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사한 사람과 포로가 된 사람의 집은 마땅히 구휼해야 할 것이니 그를 내려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일 이민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도원수가 가지고 간 야기로는 반드시 장수와 군사들에게 두루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데리고 간 의원이 어떻게 사람마다 직접 치료할 수 있겠는가? 내 의원으로 하여금 상처를 치료할 약을 조제하여 방서와 함께 양계 여러 진에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절도사 상준이 치기하기를 올양아 파을대가 와서 고하기를 도굴 니마자 이굴 얼거 우을 미거 등 여러 성의 오적합이 군사 1,000명을 모아 회령 종성 온성 등의 진에 나누어 들어와서 성 및 알타리를 공격하여 길을 인도한 원한을 갚으려고 합니다 하므로 신의 위의 세 진과 여러 진에 명하여 각각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임기응변하도록 하고 신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종선진에 와서 병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하니 그를 내려 답하여 유시하기를. 지금 경이 아랫말을 살펴보건대 과연 이 적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침입하여 북정을 인도한 원한을 갚으려고 할 것이다. 비록 알타리를 침공하겠다고 발설하지만 어떻게 우리 경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는가? 또 서적이 군사를 나누어 벽동 벽단으로 쳐들어와 우리 군사와 서로 싸우면서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고 군주를 죽이고 사로잡는 데 이르렀으니 이 오랑캐들은 교활해서 헤아리기 추측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서북의 적이 병력을 연결하여 응원하여 변환을 발생시킬까 우려되니 경은 이 뜻을 모두 알아서 대비하고 방어하는 모든 일을 더욱 엄중하게 처치하여 항상 적이 이르는 것 같이 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2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사기를 강하다가 양왕의 반역을 한 단서가 잘못 드러나므로 경제가 전숙과 여계주를 보내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 두 사람이 양왕의 반역한 그를 모두 태워버리고 단지 빈손으로 와서 대답하였다는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전숙 등 두 사람이 양왕의 반역한 그를 태우고 빈손으로 와서 대답한 것이 잘한 것인가 하였다. 동부성지 조위가 대답하기를 상정으로 본다면 명령을 받들고 가서 다스리면서 그를 불사르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은 것이 그러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후가 양왕을 지극히 사랑하였는데 만약 사실대로 고하면 반역의 형적이 이미 드러나서 부득이 양왕을 사형으로 처단해야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태후의 마음이 반드시 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숙이 반역의 그를 다 불태우고 그 사이에 주선하여 양왕으로 하여금 보존할 수 있게 하였으니 잘했다고 일컬을 만합니다. 하고 검토관 권오국이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사이는 다른 사람이 말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전숙이 잘 처리하였기 때문에 선유가 옳게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잘못은 경제에게 있다 하자 조위가 대답하기를 대저 인구는 형제와의 우애에 있어 예로 대우하며 옳은 것입니다. 단지 사랑하기만 하고 예롭게 대우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하고 참나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가 양왕과 들어가고 나갈 때 연을 함께 닫고 또 태우에게 입시하였을 때 일찍이 말하기를 천추 만세 후에는 왕에게 전하겠다고 하였으니 경솔하게 그러한 발설을 하여 양왕으로 하여금 원망을 이루어 원앙을 살해하게 이르는 것이니 인구는 예로서 형제를 대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2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을 검제할 절목을 아뢰기를 1. 중이 되려면 맨 먼저 본관에게 부역이 없다는 공문을 받아 본조에 바치면 비로소 도첩 주는 것을 허락할까. 1. 이미 재능을 시험하여 뽑은 중은 본조에서 거듭 경문을 강하게 하되 만약 외지 못하면 죄주도록 하고 시험을 감독하던 중도 알로 논지할까. 1. 시험하여 뽑을 때 간혹 대신 강하는 패단이 있을 것이니 본관의 공문에 아울러 형모도 기록할까. 1. 소재지 관리가 도첩이 없는 중을 마음을 써서 가려내지 않는 자는 그 마을의 색장과 함께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중을 검거하는 일이다. 내 생각에는 도첩을 내주는 법을 우선 멈추어 두고 만약 출가한 자가 있어도 그 부모를 아들 때문에 죄질 수는 없으니 그 족속은 친서를 논하지 말고 나타나도록 독려함이 옳을 것이다. 지금 바야흐로 서북에 사변이 있는데도 군액이 날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도첩 발급을 정리하는 것이니 이미 예조에 장고한 자는 도첩을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오구승지 윤탄이 사사로운 의견으로 말하기를 중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자 승전 환관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윤탄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대개 도첩을 시험하여 뽑는 법은 국조부터 육전에 실려있고 중을 계문하여 수금하도록 한 것과 절을 계문하여 수색하도록 한 것은 세조조에서 비롯되었다. 안침 등이 성록을 감교할 때 4개 조항을 삭제시키라고 여러 번 상소하여 말하였으나 임금이 정희왕의 유교가 있다 한 것으로 차마 갑자기 고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홍응 등도 전일의 예지에 직접 품위하여 대전을 찬장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반복하여 고치도록 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여 이 논의가 마침내 저지되어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잘못된 명령이 아직도 남아있어 사림이 한스럽게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양계의 전마가 부족하다면 마땅히 다 들여보내야 할 것인데 여러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이 얼마나 있는가 사복지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의 사례기를 지금 민간의 말이 매우 귀하고 듣건대 여러 섬의 목장의 말이 헛되이 늙어 죽어가고 있어 야수와 다를 바 없다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미의 군사들에게 나눠준다면 위협할 때 쓸 수 있을 것이며 말이 민간에도 많아질 것이니 민간의 말은 곧 국가의 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을 점거하러 가서 많이 찾아내어 데려오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이병이 헌부에서 속이고 사실대로 아르지 않은 율로 의율한 데 대하여 상사에 자책하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정승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해 이급의 윤호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평의 소행에 잘못이 있었는데 상소하여 발명하니 무슨 취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개본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평의 이런 죄가 그 율에 마땅하며 그 상소를 사실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홍학 너사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개본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단지 결장과 도녀는 성상께서 체결하소서 하니 다만 파직시키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임금이 승지에게 묻기를 듣건대 근래에 개하한 공사를 사알이 많이 분방한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였는데 도승지 정경조가 대답하기를 사알도 분방하고 승지도 분방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 방의 공사는 승지가 스스로 나누어 마땅하며 사알의 소임이 아니다. 사알은 단지 문서를 가지고 승전색을 따라와서 전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어떻게 제멋대로 분방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주하성제 허침이 말하기를 모든 공사는 사알이 각 방으로 나누고 육방 서리가 각각 그 방의 공사를 승지에게 보여서 승지가 판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명한 바가 아닌데 사알이 제멋대로 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후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중용 홍문을 강하다가 충서를 논하는 데 이르러 참찬관 안침이 아뢰기를 충서의 도는 비단 학자뿐만 아니라 실상 인군이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충서의 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해야만 되는 충서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충서가 있고 자연적인 충서가 있으니 심원한 가운데 쉴 새 없이 점도가 변화하여 각기 성명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늘의 충서이며 순일 무위하며 작은 것은 작게 이루고 큰 것은 크게 이루도록 하는 것은 성인의 충서이고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학자의 충서입니다. 중용 제1장에 이르기를 중과 화를 이루게 하면 천지가 자리 잡히고 만물이 화육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대본이며
달도이다라고 하였는데 대개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이니 중과 화는 모두 충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는 마땅히 충소의 도를 다하여 천지가 자리 잡히고 만물이 화육되는 공을 이루게 하여야 합니다. 대전의 수신 이상은 충의 일이고 제가 이하는 서의 일입니다. 치국 평천하의 장에 이르러서는 혈구 지도를 말하며 충소의 일을 밝혔으니 인군이 된 자가 충소의 도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덕수도 충소는 온갖 일의 근본이라고 말하였으니 인군이 충소의 도를 다하여 만사의 기틀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명은 타고난 성질이다. 달도는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 행해야 할 도덕을 말한다. 혈구 지도는 자기를 척도로 하여 남을 헤아리는 동정의 도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4일 을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4일 을사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알타리 중추 이아이다가 등 8인이 내주하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5일 병호 두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술자리를 베풀고 북정에 따라갔던 야인 영수 등 17인을 접견하고 명하여 각각 품계를 더하게 하였으며 또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5일 병호 세번째 기사 지 경연사 어세겸의 어미가 죽으니 임금이 듣고 부물로 정포 15일 쌀콩 아우 15석 진날 20두 기름 꿀 각각 6두를 내려주도록 명하였는데 경영관의 부모상에 부위를 주는 것은 통례이었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6일 정리 첫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재신이 와서 아뢰기를 본도의 군사는 매년 2월 16일에 진을 바꾸어 습진합니다. 그러나 북정으로 인해 쇠잔하고 피곤한 끝에 또 황해도 서계의 방수하는 군사를 대신하여 액수를 채워서 상반하게 되면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다 흉년이 들었으니 청건대 습진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군사란 평소에 길을 가르친 연회에야 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듣건대 북정할 때 비록 15일 동안의 양식을 싸가지고 가도록 하였으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남은 양식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고 고생했다고 한다. 강무 때도 이와 같은 자가 있게 되면 군령이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영도령 이상과 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쉬면은 의논하기를 지금 양계의 사변이 있어 옮겨가며 입번하고 있으므로 군사들이 조금도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진을 바꾸어 가면 거듭 피곤하게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윤호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서로 바꿔 섭진하더라도 오고 가는데 3, 4일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패단이 있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군령은 기약한 대로 해야 하니 성상의 하기와 같이 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군령은 본디 엄중해야 합니다. 다만 흉년이 들고 군사가 피곤한 데다 또 농사철이 임박하였으니 올 여름은 우선 정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7일 무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민휘가 아뢰기를 내 수사의 정은 본래 자벽을 면제하였었는데 이제 또 부역을 덜어 주었으니 같은 한나라의 백성으로 노고함과 안일함이 균등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정은 조형이 말하기를 모든 백성은 진실로 부역을 균등하게 해야 마땅한데 유독 내 수사의 종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수사에서 지금 영순을 관장하면서 바야로 그 종들을 역사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연구한 법이 아니다 하였다. 민휘가 말하기를 만약 내 수사 종들의 부역을 줄인다면 반드시 다른 백성들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를 좌위에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다만 영순할 때에만 들어줄 뿐이라고 하나 이 역사도 국가의 일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내 수사의 종들을 부리지 말고 일제 성공감에 위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모든 군과 옹주의 집은 칸수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광활하고 또 높고 장려하여 공력이 지극히 무거우며 큰 제목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가옥은 낮고 작아야 먼
훗날까지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니 청와대 가옥의 체제를 높고 장려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나는 본래 장려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창경궁을 영선하고 남은 제목을 써서 짓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이다. 하자 특징관 정괄이 말하기를 집이 높고 장려하면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왕자와 왕손은 그래도 유지하여 지킬 수 있겠지만 후대에 이르면 유지해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다. 특징관 이측이 말하기를 내수사의 노비는 본래 감로사의 노비였는데 내수사에 예속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누락된 정이 있겠습니까? 단지 내수사는 자벽이 없기 때문에 공천과 사천이 그 노역이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여겨 투속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하였는데 정괄이 말하기를 진시로 이 측이 아랫바와 같습니다. 사천이 그 노역은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여겨 내수사에 많이 투속하고 있는데 한번 정안에 기록하게 되면 그 주인이 고하여 다툴 데가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품은 자가 많으니 청구대 개통하는 법을 세우게 하소서 하고 홍응이 말하기를 정안에 기록된 자는 고하여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세워진 법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관리와 부동하여 투속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자는 주인이 고하여 다툴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사한 무리가 비록 내수사에 투속하더라도 만약 소관을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개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 측이 말하기를 각사의 노비는 20년 만에 정안을 작성하고 3년 안에 속안을 작성하는데 3년 안에는 단지 생산한 것과 물고 한 것만을 추세하고 20년에 이르렀어야 속안을 상고해서 정안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3년마다 추세하기를 정안의 예의에 의거하니 그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이미 선두 안에 실려 있다 하더라도 어찌 고하여 다툴 수 없겠느냐 하였다. 이 측이 또 아뢰기를 지금 명하시어 화차 25부를 평안도에 보내게 하셨으나 본도의 모든 진에 어찌 두루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평양 영변에는 모두 공장이 있으니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이 측이 아린 바에 의하여 서울의 공장을 보내어 가르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듣건대 서북의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 포위를 풀게 한 공이 화차만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 하자 정발이 말하기를 신이 전라도 여러 포의 수군들을 보건대 전혀 화포를 익히지 않았었습니다. 비록 한두 사람이 쏘는 법을 익혔다고 하나 또한 늙어서 시원스럽지 못하니 위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 소용이 없습니다. 창건대 장건하고 연소한 자를 가려서 평소 쏘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하였다. 이 측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김종직은 본래 창빈한 사람이라 지금 그 집에는 약을 다릴 숫조차 없다고 합니다. 김종직은 고향으로 내려간 후 스스로 벼슬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체 녹봉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컨대 받지 않은 녹봉을 모두 헤아려 소재관으로 하여금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김종직은 본래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벼슬 자리에 있으므로 녹을 줄 수 있으니 또한 관찰사로 하여금 아울러 식물을 주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농평하기를 처음에 장경무의 남은 제목을 써서 개성군 이순의 집을 지었는데 지나치게 높겠고 크게 하니 이후로 모든 군과 옹주의 집에서 모두 그것을 본받아 관리를 충청도와 황해대 보내 제목을 채취하게 했으므로 온반하는 수레가 끊이지 않았고 선박의 꼬리가 잇따랐으며 또 수군을 역사시켜 겨울 여름 없이 역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내수사 서리는 모두 사인이 아니었는데 공장을 감독하며 외람된 일이 잠은 많았다. 그래서 홍응이 내수사를 파고 성공감으로 하여금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는데 첨정 김영우가 그 일을 대신 주관하게 되자 김칭의 무리와 은총을 바라고 서로 다투어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힘써서 동우를 장려하게 하고 담장을 높게 하여 참남함 및 궁궐에 견줄만 하였으며 역부를 가혹하게 독려하여 밤낮으로 계속하며 여러 가지로 침해하니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였다. 뒤에 대감과 시종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점차 그 체제는 줄였으나 노비는 줄지 않았다. 내 수사의 종 흥수는 가장 간사하고 교활해서 공천이나 사천이
본역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들으면 은밀히 꿰어 부동하고는 고발장을 내어 진고하게 하고 몰래 선두안에 기록하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사천으로서 본주인을 배반하려고 꾀하는 자와 간노로서 본역을 면하려고 꾀하는 자가 다투어 흥수에게 뇌물을 주면서 부산하게 부탁하여 한번 안에 기록하게 되면 비록 객권이 있다 하더라도 분변하여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직 등이 그것을 말했던 것이다. 홍흥, 정거란 대신 가운데 가장 명망이 있었고 이직 또한 도량이 있었으나 시베에게 추궁당하였다 하였다. 선두하는 내수사에 속하는 노비를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던 원적부이다. 화차는 화공하는 데 쓰는 병거이다. 노비는 노동과 비용이다. 객권은 정서를 말한다.